새벽 3시 어둠이 제 거티지 않은 골목길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낡은 철문 사이로 고소한 버터 냄새가 새어나오고 밀가루를 반죽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어느 동네 빵집 사장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오븐에서 갓 구워낸 단팥빵과 크림빵이 진열대 위에 하나씩 올라가는 그 풍경은 한때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빵집의 진열대 위에 놓인 것은 따뜻한 빵이 아니라 폐업 신고서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동네 빵집 한 곳이 조용히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국에서 3,591곳의 빵집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020년에 11.1%였던 제과점 폐업률은 2022년 13.8%, 2023년 15.9%를 거쳐 2024년에는 18.5%까지 치솟았습니다. 10곳 중 거의 2곳이 매년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따뜻했던 골목의 불빛들을 하나씩 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빵집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빵값은 5년 사이에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금빵 한 개가 3,300원에서 3,700원이 되었고 샌드위치는 7,500원에서 8,300원까지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빵이 너무 비싸졌다고 분노하지만 정작 빵집 사장님들은 그래도 남는 게 없다며 올상을 짓습니다. 빵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빵집은 더 빠르게 망해가는 이 기괴한 역설의 한복판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함정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 원가의 속살입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버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밀가루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1%도 되지 않아서 국제 밀 가격이 오르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빵집 사장님의 장부에 꽂힙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밀 가격이 폭등했고 그때 올라간 원재료값은 전쟁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2026년 2월에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9조 원을 넘습니다. 밀가루 담합 규모만 5조 9,913억 원이었고 설탕 담합은 3조 2,7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과 비교하면 최대 66.7%까지 인위적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 빵집 사장님이 새벽마다 사오는 밀가루와 설탕의 가격이 몇몇 대기업의 뒷거래 때문에 수년간 부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비싸진 재료값을 감당하기 위해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손님은 비싼 빵값에 발걸음을 돌렸으며 결국 남는 것은 적자분인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빵 한 개의 원가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인건비와 임대료,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용입니다. 국내 빵 제조업체의 원가 중 인건비 비중은 28.7%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결국 많은 동네 빵집 사장님들은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새벽부터 밤까지 5시가지가 넘는 빵을 혼자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채빵 경력 45년 차인 어느 사장님은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던 과거가 있어서 폐업하려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하이엔트 호텔에서 15년을 근무한 전문 제빵사였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원 없이 혼자 버티다 결국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의 이중 압박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동네 빵집을 덮치고 있습니다. 바로 가맹점 제과업체의 공격적인 확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에 18,000개가 넘었던 동네 빵집의 수는 대형 가맹점 제과벌랜드가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5,000에서 6,000개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22개나 있었던 동네 빵집이 대형 가맹점 하나가 들어오면서
전부 문을 닫았다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빵집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통신사 제휴 할인과 각종 행사를 벌이는데 동네 빵집 사장님에게는 그런 마케팅을 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 매출 13만 원을 겨우 찍는 동네 빵집 앞에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마친 가맹점이 문을 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맹점보다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빵의 품질이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한 편의점 뼈랜드의 차별화 빵 매출은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습니다. 전문 제과점 수준의 품질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대에 불과한 편의점 빵이 전국 수만 개의 매장을 통해 24시간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이 새벽부터 반죽을 치며 만든 소금빵 한 개가 3,500원인데 편의점에서는 비슷한 소금빵을 1,500원에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네 빵집을 포위하고 있는 삼중 함정의 실체입니다. 위로는 대형 가맹점이, 아래로는 편의점이, 그리고 뒤에서는 담합으로 부풀려진 원재료 가격이 동시에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빵집이 다 망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전의 성심당은 2024년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478억 원을 기록하며 상장기업의 90%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 튀김소보로 한 개를 팔면 500원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갑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동네 빵집이 월급 5만 원을 받던 시절부터 시작해 이제 연매출 210억 원을 기록하며 부산의 성심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직원 180명을 고용하며 8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이 빵집의 비결은 가맹점에서는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고유한 맛과 이야기를 가진 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특색 없이 가맹점과 비슷한 빵을 비슷한 가격에 파는 동네 빵집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2024년 한 해에 1,179개의 빵집이 폐업했고 이들의 평균 영업기간은 8.8년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새벽잠을 포기하고 반죽을 치며 버텨왔지만 결국 그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중고 주방기구 거리에는 빵집에서 쓰던 오븐과 반죽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새 주인을 찾는 전화보다 폐업 문의가 더 많다고 중고 주방제품 업체 대표는 말합니다. 빵 순례라는 유행이 한때 전국을 휩쓸었지만 그 열풍의 혜택은 이미 유명한 몇몇 빵집에만 집중되었고 나머지 동네 빵집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제과시장 전체의 결제액이 12조 원을 넘어섰지만 그 돈은 소수의 유명 빵집과 편의점으로만 흘러들어갔습니다. 부자 빵집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빵집은 더 빠르게 쓰러지는 양극화가 빵 산업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 제과점 반경 500m 안에 가맹점 빵집의 출점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동네 빵집을 실질적으로 보호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대형 자본의 속도를 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와 설탕 담합이 적발된 뒤 일부 제빵업체들이 빵값을 1,000원 정도 내렸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그 이상으로 올라서 동네 빵집 사장님의 체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빵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동네 빵집들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공동 구매를 통해 재료비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맹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절대 만들 수 없는 그 동네만의 이야기가 담긴 빵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살아남은 사장님들은 입을 모읍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는 그 손길에는 단순히 밀가루와 물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와 한 동네의 기억이 함께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동네에도 아직 불을 켜고 있는 작은 빵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그 빵집의 문을 한번 밀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따뜻한 단판빵 한 개가 누군가의 새벽을 지켜주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빵집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골목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